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가 말을 하다. 자, 강순남 여사의 밥상을 모르는 의사가 아니다.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자, 이어서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가 말을 하다. 이 보좌관처럼 교육생들에게는 단식과 관장, 된장찜질, 냉온욕, 활론운동, 풍욕 등을 시키면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전체가 다 배설이기 때문에 각각의 교육생마다 별의별 현상이 다 일어난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약을 많이 먹은 사람은 독한 약 냄새, 한약을 많이 먹은 사람은 한약 냄새, 피혁 공장에서 일한 사람은 화학약품 냄새, 지하실 방에서 살았던 사람은 기키한 습기 냄새, 온갖 냄새가 다 호흡에 섞여 밖으로 나온다. 내가 지금까지 교육을 해오면서 내 자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일은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의 상태를 몰라보게 호전시킨 일이다. 다운 증후군 하면 일단 눈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가고 양쪽 눈시울 사이에 군살주름이 나타나는 병으로 정신지체의 특수한 형태이다. 흔히 염색체의 이상에 의해 생기는 병으로 대부분 21번째 염색체가 정상보다 하나 더 많은 3개로 기형을 띠고 있어서 정신기능 장애가 현저하고 백치 치매가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초산부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나며 600명에서 700명이 한 명꼴로 태어난다고 하는 불치병의 일종이라고 알려져 있다. 내가 이 아이를 만난 것은 2003년 여름 경기도 양평에서 교육을 할 때였다. 내게서 교육을 받은 후 지금 제주도에서 제주 단식원을 하고 있는 김민선 씨의 아들로, 그때 나이가 8살이었는데 김민선 씨는 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내게 양해를 구했다. 원장님, 제게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들이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다운 증후군요? 그래요. 상관없으니 데려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김민선 씨는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내 말이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예수님 말씀처럼 들렸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가 데리고 온 아이는 그때 기저귀를 차고 있었으며 또래의 아이들보다 몸집이 훨씬 작았다. 그리고 자신이 한번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못할 만큼 지능이 낮았고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전형적인 다운 증후군 환자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아이는 처음 교육장에 오자마자 마당에 묶어놓은 개와 어울려 놀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에게 단식을 한번 시켜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 엄마에게 아이도 함께 교육을 받아보도록 했다. 호기심이 많고 누구나 잘 따르며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의 특성이다. 기저귀를 찬 아이는 엄마 곁에 달라붙어 내가 하는 교육을 열심히 따라하기 시작했다. 단식을 시키면서 관장을 시키고 된장 찜질도 하고 활은 운동과 냉온욕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5회쯤 지났을까 아이의 눈꼬리 끝이 점점 내려오는가 싶더니 6째 되던 날 아침 갑자기 교육생들 앞으로 나가 그때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한마디의 말도 못하던 아이가 뜻밖에도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선생님, 이봐요. 아이가 말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랐다. 교육장에 들어오던 첫날부터 그 아이를 지켜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원장님, 제가 말을 해요? 어머나, 쟤 좀 봐요.
쟤 좀 봐. 말을 하네. 말을 해. 교육생들의 놀라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엄마인 김민선 씨는 박수를 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는 어느새 기저귀도 차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놀라기는커녕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미안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가 말을 못한다는 사실조차 난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교육장은 순식간에 놀라움과 환호에 뒤덮였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평생 아이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김민선 씨의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더 침착해지고 어눌한 말투로 말을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혼잣말로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얼거렸다. 헬이라는 친구의 이름을 자주 불렀는데 실제 아이의 친구였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를 자꾸 여보라고 불렀다. 김민선 씨의 남편이 그녀를 늘 여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의 이름이 여보인 줄로만 알았던 모양이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지만 걔는 항상 열려 있었기에 어떤 말이든지 그 말 뜻은 다 알고 있었다. 다만 그 말을 입 밖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이는 단연 교육장의 활력소가 되었다. 두 팔을 하트 모양으로 귀엽게 올리며 누구에게나 사랑해요 라고 말해 교육생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30년 전에 먹은 결핵약을 토해내다. 그러나 문제는 엄마인 김민선 씨에게 있었다. 김민선 씨의 몸 속에 더 심각한 병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30여 년 전 결핵에 걸려 2년 동안 보건소 약을 먹고 한약도 1년 이상 먹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장이 안 좋아 얼굴은 항상 부어 있었고 식욕이 없는 데다가 몸이 무거워 늘 땅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내 책을 사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면서 나를 찾아봐 교육을 받은 것이었다. 그녀는 단식을 시키자마자 온몸에서 독한 약냄새가 나기 시작했으며 소변 역시 거품이 많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그리고 교육을 시킨 지 닷새째 되던 날 그녀는 활은 운동 도중 거품이 섞인 침을 내뱉고 구토를 하더니 말했다. 이거 결핵약이에요. 30년 전에 먹은 결핵약 냄새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7일째 되던 날 활은 운동 도중에 그녀는 각혈을 했다. 나는 그녀가 각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때가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김민선 씨와는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또 누구보다도 삶의 기쁨과 희망이 넘쳐 있다. 다운 증후군에 걸린 어린 아이들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했다던 그녀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2004년 여름 제주도에서 단식 교육을 하면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났다. 아이는 불과 1년 만에 그동안 못 자란 것이 억울하기로도 했던 것처럼 키가 15cm는 더 자라 있었고 말을 너무 또박또박 잘 했다.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틀리지 않게 다 부르고 그 사이에 컴퓨터도 배워서 어린이 포털 사이트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혼자서도 잘 논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아직 완전 정상화로 돌아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떠나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가 자기 사고를 하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이며 축복인가. 다운 증후군의 사슬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 아이는 김민선 씨 내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활력을 주었다. 이 자연건강법의 놀라운 효과를 자신과 아들이 직접 체험한 그녀는 그 후 만사를 제쳐놓고 본격적으로 자연건강법을 배워 제주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나의 동지가 되었다. 그렇군요. 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 나는 의학자나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내가 하는 교육의 효능을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을 거듭해 갈수록 믿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만일 정말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고 위하는 의학자나 과학자가 있다면 이 제반 프로그램의 효과와 원인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과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현대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원하는데 나는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는 없어도 오랜 경험과 직접 체험을 통해 자신한다. 초의학적이고 초과학적인 방법, 그것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며 자연의 위대함이다. 그것은 현대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잣대보다 훨씬 그 위에 있다. 자연이 바로 스승인 것이다. 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병이라고 부르는 것들과는 또 상극하기보다는 상생을 해야 한다. 병을 완전 박멸하려 하다가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천적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처럼 이 자연 속에서 세균도 살고 인간도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이것이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상생이라고 생각한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보왕산매론의 말씀을 다시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어느 의사의 어머님을 교육한 일이 있다. 그녀는 20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교육을 하자마자 얼굴과 팔에 빨간 물집이 생기면서 가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알고 보니 15년 전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나서 라일락 나무 위에 걸쳐둔 수건을 무심결에 집어들고 얼굴과 손을 닦은 게 화근이었다. 그때 그 나뭇잎에 얼마나 많은 독충이 몰려 있었는지 금방 그 곤충들의 독이 올라 오랫동안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온갖 약을 발라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교육을 받으니 몸 안에 숨어있던 그 곤충독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발랐던 무심피질 호르몬제와 스테로이드 제제 등이 다 빠져나왔다. 이런 약은 많이 바른 사람일수록 더 지독하게 많이 빠져나온다. 2004년 제주도에서 함께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교육장을 제공해준 북제주군 황토마을 회장님도 계셨는데 이 회장님은 한창 사업을 할 때 거래처 손님들을 접대하면서 제주도의 최고급 횟감 어종인 다금바리 회를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더니 항생제가 듣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항생제를 먹여 키운 다금바리 회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기저기에 남용되고 있는 항생제의 부작용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런 항생제도 단식을 비롯한 교육을 하면 다 빠져나온다. 내 어머님도 그랬다. 어느 날 팔에 피부 발진이 나서 10여 년 동안 약을 먹고 발랐지만 해마다 가려움증이 가시지가 않았다. 그런데 내게 교육을 받자 그 피부병이 말끔히 가시고 흐른 피부에 새살이 차 올랐다. 모든 병에는 다 그 원인과 뿌리가 있다. 어느 유방암에 걸린 환자를 교육시켰는데 이 환자는 몸이 이상해 병원을 찾았더니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집으로 되돌려 보내더라고 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머리카락 검사를 해본 결과 암으로 판명됐다. 알고 보니 아말금 중독이 암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엔 금속 이빨을 해 넣을 때면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의 일종인 아말금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멋모르고 사용한 이 아말금이 암을 유발하는 것인데, 당시에도 의사들은 이 아말금이 인체에 극히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일반인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에게 단식을 시키면 가장 먼저 머리카락부터 변한다. 병 때문에 머리카락이 옥수수 수염처럼 거칠어진 사람도 교육을 받고 나서 2, 3개월이면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여성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이나 내분비 계통의 문제는 파마 때문에 온다. 피부를 통해서 펌의약이 체내로 들어가 일으키는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펌을 하는 여성이 많은데, 약을 먹은 일이 없어도 피부로 화학물질이 들어간 사람은 단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밖으로 배출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펌을 하면서 병을 낫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유해 성분이 몸 안에 축적된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알게 모르게 자신의 몸 안에 유해 성분이 들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빼내주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앞으로 단식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전에 참여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 보고 싶은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다. 이 고엽제 후유증도 체내에 남은 중금속에 중독된 병이기 때문에 밖으로 배출시키만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회가 있으면 이분들에게 꼭 한번 자연건강요법을 도입해 보고 싶다. 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본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네요.